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 정말 흥미롭게 봤습니다. 최근에 그 강력한 부동산 대출 규제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특히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상한선, 이것 때문에 시장이 좀 술렁이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뉴스 기사부터 전문가 분석, 정부 입장까지 자료가 참 다양하더라고요. 네, 여러 관점에서 분석한 자료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 보면서 이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특히 좀 의외인데 오피스텔 시장 움직임이나 전반적인 부동산 동향, 이런 걸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가 뭔지 그 맥락을 파악하는 데 집중해 보시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역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그 6억 원 대출 한도인데요. 이게 딱 정해진 거잖아요. 네, 그렇죠. 주택 구매 시에요. 그런데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좀 흥미로운 게 오피스텔은 이 규제에서 약간 비켜나 있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게 핵심은 주택법상의 분류 때문입니다. 주택법이요? 네. 이번 대출 규제는 법적으로 주택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적용이 되는데요. 오피스텔은 아파트나 빌라랑은 다르게 준주택으로 분류되거든요. 준주택. 그게 다른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6억 원 대출 한도라든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전세 대출 회수한다던가 이런 규제들이 오피스텔 매매에는 직접 적용이 안 된다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와, 그럼 예를 들어주신 자료에도 있던데 도곡동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에요. 네네. 45억짜리 오피스텔? 이건 이론상으로는 20억 넘게도 대출이 가능할 수 있는데? 네, 이론상으로는 그렇죠. 같은 단지 아파트는 가격이 얼마든 그냥 딱 6억 이렇게 묶이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파트는 가격 상관없이 6억까지만 나오는 거죠. 목동 사례도 잔로에 있었는데 비슷합니다. 목동도요. 30억 아파트는 6억 제한인데 비슷한 오피스텔은? 조건만 맞으면요. 투기 과열 지구가 아니라거나 하면 최대 70%까지도 대출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니까. 이야, 확실히 이게 규제 사각지대다 이런 표현이 딱 와닿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단순히 이번 규제 때문에 오피스텔 시장이 갑자기 막 뜨거워졌다. 이렇게만 보기는 좀 어렵다는 점도 자료에서 보여요. 그런가요? 이미 그 전부터 좀 분위기가 달랐다? 네, 맞아요. 규제 발표 전부터 이미 거래량이나 가격 면에서 상승 조짐이 꽤 있었거든요. 맞아요. 저도 봤어요.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이 3년 만에 최대치 찍었다는 자료도 있었고 올해 7월 초까지 거래된 게 벌써 작년 같은 기간보다 한 18%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가격도 그렇고요. 올해 들어서 5개월 연속 상승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꼭 이번 규제의 풍선 효과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다른 이유가 뭘까요? 그 배경이 궁금한데요. 여러 요인이 있는데 우선 임대 수익률 상승이 눈에 띕니다. 수도권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이 5월 기준으로 5.2%를 넘어서면서 근래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5.2%요? 꽤 높네요. 네, 이게 전세가 월세로 많이 바뀌면서 월세 가격 자체가 오르고 또 시중 금리는 좀 하락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매력이 커진 거죠. 그렇죠. 오피스텔은 사실 실거주보다는 투자 목적이 많으니까요. 맞습니다. 투입 대비 수익률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게다가 하반기에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얘기도 나오니까 기대감이 더 커지는 분위기고요. 특히 자료들 보면 대단지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같이 쓰고 방도 여러 개 있는 그런 오피스텔 있잖아요. 소위 아파텔,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파트 시장 규제가 어떻게 보면 오피스텔 투자 매력을 더 높여보는 그런 면도 있네요. 참 예상치 못한 결과랄까? 네, 그런 면이 있죠. 그럼 정작 규제의 주 타겟이었던 아파트 시장, 이쪽 상황도 자료 보니까 간단치는 않던데요. 상승세가 좀 주춤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좀 견고하다고요. 네, 그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8주 만에 둔화된 건 맞아요. 그건 사실인데 네. 근데 여전히 22주 연속 상승 중이라는 점, 이게 중요하죠. 22주 연속이요? 네. 특히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단지들은 신고가 계속 경신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양천구 어떤 단지는 3개월 만에 4억 원이 뛰었다.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네. 3개월 만에 4억이요?
와. 네. 그리고 강남 말고 다른 지역들이 가격 차이를 줄이면서 같이 오르는 현상, 갭 매우기라고 하죠. 이것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어떤 상승 동력 자체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신호들이죠. 아, 시장 상황이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군요. 여기에 또 다른 변수. 외국인들의 아파트 매입 얘기도 나오던데요. 이분들은 국내 대출 규제에서 좀 자유롭다는 거죠? 맞습니다.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자국은행을 이용하거나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이번 6억 대출 상한 같은 국내 규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잘 안 받죠. 그쵸. 실제로 강남 아파트를 74억 원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다. 이런 사례가 기사화되기도 했잖아요. 네, 봤습니다. 74억 현금이요? 이게 결국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 그러니까 역차별 논란을 일으키고 있고요. 또 규제 효과를 좀 상쇄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도 이걸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겠죠. 네, 정부도 외국인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뭐 불법적인 건 없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고요. 국회에서도 관련 규제 법안 같은 게 발의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정부는 또 이번 규제가 뭐랄까 끝이 아니다. 약간 맛보기다. 이런 뉘앙스도 풍겼잖아요. 추가 대책 가능성도 열어놓은 거죠? 네, 맞습니다. 대통령이 수요 억제책 카드는 더 있다. 이렇게 언급하면서도 그래도 무게중심은 공급 확대에 두겠다. 이런 방향을 제시했어요. 공급 확대. 그럼 또 신도시 같은 걸 만드나요? 아, 그건 좀 신중한 입장인 것 같아요. 새로운 신도시 개발이나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이미 계획된 3기 신도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공급 속도를 좀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 이런 쪽입니다. 아무래도 수도권 과밀화 우려도 좀 의식하는 것 같고요. 하긴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부동산으로 너무 돈이 쏠리는 걸 좀 막고 그 자금을 금융시장 쪽으로 유도하려는 그런 의지도 보였고요. 편법 대출 같은 시장 교란 행위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종합을 해보면 강력한 대출 규제가 어떻게 보면 오피스텔이라는 예상치 못한 시장 흐름을 만들고 있고 네. 동시에 기존 아파트 시장, 특히 재건축 단지의 열기는 여전하고 여기에 외국인 매입이라는 변수까지 더해져서 규제 하나로 시장 전체를 예측하기는 더 어려워진 상황이네요. 보내주신 자료들이 이 복잡한 상황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규제가 한쪽을 이렇게 누르면 다른 쪽이 불쑥 튀어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이 과열된 시장에 근본적인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점이죠. 근본적인 안정. 네. 공급 문제라던가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 또 국내외 거시경제 상황 같은 더 큰 변수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끌고 갈지 그리고 이런 규제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신의 자산 관리나 주거 계획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다각도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